네, 오늘은 그 국내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 하고요. 또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EDR 이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일이죠. 지니언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무려 20년 동안 계속 흑자를 냈고 연평균 성장률이 23.9%나 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특히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국내에서 1위라는 점, 그건 뭐 확실히 인정해야죠.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그 해외 사업 쪽을 좀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한 2.4%? 금액으로는 1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좀 미미하죠. 아, 2.4%면 좀 작긴 하네요. 그쵸.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아시다시피 경쟁이 훨씬 치열하고요. 특히 중동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가 또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잘한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바로 성공한다?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해외 시장은 도전 과제이긴 하겠죠. 그래도 일단 이 회사의 기본 체력, 그 기반 사업인 NAC가 정말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NAC라는 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허가된 사람이나 기기만 회사 내부망에 딱 접속하게 해서 중요한 정보를 지키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접근 통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중요한 설계도면 유출 막으려고 이걸 도입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니언스는 또 기존 시스템하고 호환성도 좋고 특히 요즘 뜬의 클라우드 NAC 시장에서도 강점이 있어요. 이쪽은 뭐 연 50%씩 큰다고 하니까요. 성장성은 있네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75%입니다. 75%. 네. 내기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높은 수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자체 서버를 크게 구축해서 쓰던 대형 고객들 있잖아요. 네네, 많겠죠. 이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전체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카니발리제이션, 자기 잠식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새 서비스가 기존 걸 깎아먹는다. 그런 우려군요. 그렇죠. 세수를 새 부대가 담는데 기존 부대가 좀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시스코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당연히 부담이고요.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하지만 지니언스가 4개만 머무르지 않고 EDR로 발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EDR은 기존 백신 프로그램이 놓치는 그런 새로운 해킹 기술이나 변족 악성 코드까지 다 찾아내서 막아주는 훨씬 더 진화한 보안 솔루션이거든요. 네, 요즘 보안의 핵심이죠.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위협을 분석하는 기능을 넣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정부나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서는 점유율 49%를 차지했어요. 공공 쪽은 강하군요. 네, 국내 EDR 시장 자체가 매년 40%씩 팍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큰 기회죠. 최근에 중동에서 첫 EDR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이걸 보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국내 EDR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커지는 시장이라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아, 경쟁이 이 장점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EDR 매출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익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시장 환경 자체가 지니언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랜섬웨어 공격은 계속 늘어나고 요즘엔 뭐 생성형 AI를 이용한 신종 해킹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위협이 고도화되는 건 사실이죠. 사물 인터넷, IoT 기기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보안 구멍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기업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고 IT 예산의 10%에서 15% 정도는 반드시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고요. 네, 규제 강화 추세는 분명하죠.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또 미국 정부가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이 보안 모델을 의무화한 것도 큰 흐름이고요. 제로 트러스트. 심지어 앞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관련 보안 수요도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정책 변화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하고 올해 공공기관 예산이 실제로 좀 줄었거든요.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 예산이 삭감됐군요. 네. 이걸 민간 기업 쪽 성장만으로 완전히 다 메울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도 아직은 개념이 막 확산되는 초기 단계예요. 기업들이 이걸 실제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속도나 규모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시장이죠. 그래도 지니어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제로 트러스트나 새로운 이디얼 제품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미국 법인도 세우고 UAE 사무소, 인도에는 지원 센터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고 있죠. 올해도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전체 직원 중에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무려 70%나 된다는 거예요. R&D 인력 비중은 높네요.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모건 스탠리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분 5%를 사들이기도 했고 AI 사이버 보안 펀드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자사주 사서 소각하거나 배당 꾸준히 주는 것처럼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좋아 보이고요. 네, 글로벌 확장이나 M&A 계획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계획대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너지가 기대만큼 안 날 수도 있고요.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렇죠. 그리고 EDR 사업이 정말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회사 전체 영업이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EDR 시장 성장률을 보면 연 40%대에서 최근엔 24% 정도로 꺾였거든요. 이런 걸 보면 국내 시장의 이런 고성장세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것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런 미래의 성장 기대치를 너무 좀 일찍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확실히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니언스가 가진 그 탄탄한 국내 시장 지배력과 기술력,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나 AI 보안이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 분명 큰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체 직원의 70%가 개발자인 이 지니언스라는 회사가 과연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가장 먼저 세상에 내놓게 될까요?